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그 중에서도 여성,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서는 그 피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관련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달 장애인이 졸업을 하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직장도 가지 못한 채 아무 할 일도 없고 소속도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가 됩니다. 발달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졸업식이란 새로운 걱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장애 학생 진로 교육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 학생 수의 증가세나 다양한 진로 교육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은 2014년 42%에 비해 2020년 23.4%로 오히려 18.6%나 감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가제빵, 바리스타, 포장 같은 경우는요, 왜 굳이 따로 구별을 해놨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거의 그냥 흡사한 게 아니라 똑같은 사업들이 반복되죠. 이전까지 진행을 해오던 사업들을 선례를 그냥 답습한 건 아닐지, 그리고 또 타 시도에서 상대적으로 취업률 높은 사업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교육청에서 사업을 그냥 단순히 실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취업자가 23.4%, 2019년, 2020년 24.5%로 거의 4명 중에 1명 정도 취업이 되는 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취업교육과 연계된 비율이 73%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비정규직의 비율도 정확히 똑같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직업 연계 교육으로 취업이 돼도 비정규직이라는 거죠. 그 취업률은 이 정도로 하고요. 50만 원 미만 그 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 30% 정도인데요. 요즘 최저시급 기준으로 해도 웬만한 아르바이트를 해도 50만 원 넘습니다. 수요자들에게 과연 이게 맞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일선 학교하고 긴밀한 좀 소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교육부가 노동부랑 복지부랑 합쳐가지고 세 군데 부서가 합쳐서 상설협의체 구성하고 있으신 거 아시나요? 장애인 학생들의 그 취업 스펙 관리는 물론 이제 복지랑 그 고용까지 한 번에 이제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 걸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대로 이행을 하려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답변 있으시면 끝으로 해주십시오. 우리 교육청에서 지속적인 장애인 교육에 대해서, 창업 취업 교육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장애 인식 개선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해 한 임산부 간호조무사의 부당해고 사례를 통해서 우리 도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간호조무사에게 이제 부당해고 사례가 일어나서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등재가 된 사건이고요. 이게 과연 2021년에 있었던 일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난해 남성의 신규 취업자가 13만 7천 명인데 여성은 8만 2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1.7배나 여성이 더 취업을 못했다라는 말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가지고 있던 직장마저 잃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한 겁니다. 어렵게 당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분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게 김해시에 있는 노무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분의 노무사를 소개를 받아서 자기도 이제 상담을 했대요. 근데 굉장히 좀 행정적으로 그냥 단순히 그냥 흔히 있는 일들에 대한 그 정도 수준에서 상담에서 그쳤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정도로 이렇게 크게 언론에 여러 번 회자가 된 사건이었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런 문제를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 부분에만 좀 방금 국한시킨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의 핵심은 프리랜서의 부당해고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노동권리보호관이나 노동권익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라면 지금이라도 넣어서 이런 부분들을 더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노동정책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잘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도청 공무원들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관리과 방역 책임 부서라고 할 수 있죠. 22.2% 사용. 마산의료원도 거의 비슷합니다. 22.1%. 우리 마산의료원 그 방역의 최전선에 있었던 1%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경남도의 방역 상황 모든 공무원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수적인 이 공무원 사회, 공직 사회에서는 약간 좀 나의 잠을 줄여가면서 그리고 쓸 수 있는 이 연가를 포기해 가면서 그리고 주말에도 일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해야 좀 열심히 하고 잘한다 이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가 사용률을 제가 이렇게 들고 온 거거든요. 시간 관계상 연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변화된 삶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 행정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일상과 다른 업무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폭넓게 우리 직원들의 노고를 한번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상황이 조금 진전되는 상황을 보고 별도의 연가와 별도로 특별휴가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청년 진화도시는 추가 지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예. 추경이라는 기회도 많이 예.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도 되니까 예. 단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7조례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의원님들의 열망으로 지난해 의정대상을 받았습니다. 7개 청년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낼 때 1기, 2기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제안했던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기, 2기 네트워크 운영을 좀 되짚어 보면서 네. 3기 운영에 대해서 좀 이 방향성을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2기 때 기준으로 보면 고졸 참여율이 9%밖에 안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대졸이 78%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제안하는 정책들이 대졸 위주. 예, 그러니까 예.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고학력자들의 내용이 좀 많이 다뤄질 우려가 네,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정책들,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에게서 이야기가 담을 수 있게 3기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청년 친화 도시가 더 늘어야 되고요. 예. 그 청년 터 사업도 계속 예. 진행이 돼야 됩니다. 각 시군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예. 친화 도시가 지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예. 각 시군의 자체 사업비로 청년 그 센터를 만들 수 있게끔 예. 어느 정도 좀 가이드라인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청년 정책이 청년들의 필요와 요구를 얼마나 실현시키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만들어낸 결과가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경남이 되면 청년특별도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돌아오는 경남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오늘 제가 짚었던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잘 이렇게 취합을 하여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